휴가비, 뭐 체력수당, 뭐 정근수당, 가족수당. 몇 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먼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무원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신동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 군무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무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국어랑 행정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구급하고 군무원의 시험의 차이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기관, 그리고 이제 각급 부대, 특히 합동참모본부, 육해 공군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는 자 군무원이잖아요. 군인과 이제 공무원의 이제 결합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군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순수한 공무원도 아닌. 그래서 이제 군무와 관련된 행정직,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인사, 보급, 군수,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준비하는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국어, 행정학, 이제 행정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직렬에 따라서 군수라든가 수사라든가 다른 이제 전문 과목이 이제 과목에 따라서 행정학 대신 이제 다른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 한국사 가장 부담되는데 이건 검정제로 이제 여러분 패스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토익나 아니면 집테프, 영어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토익보단 집테프를 좀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테프의 점수가 9급의 경우에는 최저 점수가 32점입니다.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32점이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굉장히 단기간에 점수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검정 시험으로 본다고 한다면 몇 급이죠, 선생님? 4급. 4급이면 1, 2, 3, 4급이면 3급. 중학교 정도 그쵸. 그 정도 되나요?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몇 과목 안 되니까 과목 수가 굉장히 적고 그걸 갖다가 그 세 과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가 과목의 메리트가 여기는 굉장히 크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국방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문제를 공개하고 나서 맞아요. 또 과거에는 굉장히 막 구석진 부분, 지엽적인 부분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출제돼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이제 예전에는 너무 이제 이상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무난하게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개된 다음에 시험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개되기 전에는 뭐 이거 국어인가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나와서 유명했어요. 지엽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구급하고 비슷한 성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무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7급, 9급하고 비슷한 성향으로 좀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인가 싶을 정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접시 돌리기가 뭐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번화라고 그래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국어라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가 된 다음부터는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국어다운 문제를 내요. 그래서 문법도 내고 뭐 문학도 내고 하면서 좀 문제가 그렇게 그냥 보통 평이한 국어의 문제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문법 위주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쪽은 좀 많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9급 문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9급이 비문학 위주,
비문학과 문학 위주의 시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 지금 문법 문제는 2-3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9급이나 7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학, 비문학 위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차피 그쪽도 문학, 그다음에 비문학, 문법까지 다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똑같은 공부 방식으로 군무원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은 문학하고 비문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군무원 쪽은 문법이 많이 나와요. 아직도 25문제 중에서 반 정도는 문법이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급의 공부 유형,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군무원 전용 문제, 군무원 전용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법 위주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에서 많이 나오는 문학과 군무원의 비문학 유형을 좀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풀 수도 없는 문제,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군무원 행정법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군무원 행정법도 자, 이제 공무원 행정법하고 시험법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 9급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확실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9급 군무원도 지역적인 게 많고 이를테면 이제 군무원만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병역법이라든가 약간 이제 일반직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데 최근에 2020년 이제 공개되고 나서부터 확실히 일반 행정직하고 유사해지고 있다.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 범위 자체는 이제 9급도 행정법 총론이 아니라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강론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강론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9급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총론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고 강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딱 집어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9급 행정법은 일반 행정법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7급은 많이 달라요. 7급은 일반 행정직하고 뭐가 많이 다르냐면 강론이 확실하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5, 6 또는 7문제까지. 근데 이제 7급 일반 행정직에서는 한 5문제 정도만 나와요. 그리고 또 출제되는 경향이 일반 행정직에서는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7급 행정법 군무원 시험에서는 조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7급 시험에서는 총론이건 강론이건 행정법 조문, 특히 이제 올해 2022년 문제도 행정기본법 문제, 뭐 질서위반유기법, 행정심화법, 행정소송법, 또 강론에서도 이제 국가공무원법, 이런 조문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은 5급도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5급은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5급 행정법은 7급과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역시 강론도 반드시 나오고 또 이제 법령 조금은 더 지역적인 부분들이 한두 문제는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급은 일반 행정직처럼 준비하시면 되고 7급은 일반 행정직보다는 좀 조문의 비중을 좀 더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뭘까요? 신분무장되고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죠. 정년 보장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저도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요, 선생님. 그게 엄청나게 큰 안정적이라는 게 지금 현대사회 살면서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런 안정된 게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돈도 모을 수도 있고 적금도 그렇죠. 들고 또 계획적으로 어떤 자기 삶을 좀 영위해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저희가 군무원을 하거나 혹은 공무원을 하거나 하는 분들의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각종 뭐 수당, 뭐 휴가비, 뭐 체력 수당, 뭐 정근 수당, 가족 수당, 뭐 등등. 가족 수당이 뭐예요, 선생님? 가족 수당? 예, 가족 수가 많으면 네.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죠. 싱글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네. 싱글은 이게 그러니까 몇 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 수만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불리하지. 이건 너무하지. 이거는 좀 약간 차별 아니에요, 선생님? 합리적 차별 아닌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합리적. 야, 이런 단어가 있군요. 합리적 차별. 와, 어쩔 수 없네요. 받아들여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부럽고 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 누릴 수 없는 이제 뭐랄까 진짜 메리트 있는 건 뭐냐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 이용해봐서 잘 알죠. PX. PX. 그래서 군납. 특히 이제 술, 주류. 제가 이제 우리 술도 있다고 여기? 양주 50% 가격에 구입할 수 진짜요? 있어요. 우리 합격생이 저한테 이 양주 한 병 제가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군납. 그래서 이제 군납 이런 이제 PX 물품을 뭐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너무 크죠, 선생님. 이거는 그 뭐지 일상 생활용품? 그렇죠. 그런 거가 생필품도. 생필품. 네. 왜냐면 요즘에 그거 막 물가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그게 해결이 되면 그거를 좀 모으기도 하고 아우 이거 너무 큰 거 같은데요. 이제 생필품도 뭐 40% 이렇게 저렴하게 혼자 구입을 이용할 할 수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이용? 뭐 이거 다 이용할 수 있죠. 가족까지? 네. 야, 좋다. 그리고 이제 각종 군 휴양 시설 군인과 동일하게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뭐 골프장이며 각종 뭐 휴양 시설 리조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죠, 선생님.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남자들은 너무 큰 메리트 이 이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이거 이제 예비군, 면제될 민방위. 수 있다는 진짜요? 거. 그렇죠. 굉장히 큰 장점이죠. 혜택 많네요. 혜택 네, 많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그런 이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덧붙여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군무원 생활하면 막 격오지, 오지, 막 최전방에 이렇게 근무하는 거 아닌가 이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근데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군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 그치. 부대에서 대부분 뭐 내려가더라도 이제 사단급, 뭐 연대급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군부대가 딱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독신자 숙소 이런 그 TO가 이제 뭐 한계가 있긴 있지만 이런 숙소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건 너무 좋은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오지까지 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많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많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인근 경기도권 같은 데는 이제 뭐 서울에 이제 사는 친구들도 충분히 그래서 주말에 이제 출퇴근도 하고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구급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군무원 과거에 막 10년 전 뭐 기출 문제들 이런 거 보면 너무 이제 지역적인 것 때문에 막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 이제 20년, 21년, 22년 이 공개된 시험 이후에는 그런 이제 황당한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행하는 친구들이 이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정 시험이 도입된 시험이 지금 이제 경찰 시험도 한국사 그리고 영어 이제 검정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소방직도 검정제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무원, 일반 행정직, 뭐 경찰, 소방 그래서 이제 또 직렬에 따라서는 과목도 선택 과목조차 이제 바꿀 필요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특이한 직렬들은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이제 서너 번 똑같은 행정학, 행정법, 이제 국어를 그리고 이제 영어, 한국사 점수 이제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했다는 걸 전제로 서너 번 정도는 다른 시험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제 기출문제하고는 또 최신 기출문제 경향은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의 시즌이 약간씩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공부하는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4개의 영역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어법,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어휘, 한자까지 포함한 어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어느 국어 시험을 가지고 있는 어느 시험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의 비중이 좀 더 많은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구급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위주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법 위주의 수업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올해 시험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법이 옛날에는 저희가 25문제인데 어법이 한 20개 가깝게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학, 비문학이 나왔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렇진 않아요. 반 정도가 어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도 조금 수가 늘어들었고 그 다음에 비문학도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문학도 해야 되고 비문학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어법에 대한 공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군무원 기출문제나 이런 걸 푸시면 공개됐을 때부터 시험 문제가 좀 깔끔하게 나왔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문제들을 보관한 문제들을 막 푸시는데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다시 출제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면 되고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지 괜히 나오지도 않는 출제가 이제는 너무 지엽적인 거 안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쪽이 맞나?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네? 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문제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문제로 공부를 하시고 옛날 유형들은 고민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해커스 군무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장점은 해커스 군무원 전용 학원, 해커스 군무원만의 전문 학원, 단독반. 이거 아닐까요? 단독반이죠, 단독반.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학원들은 다시 말해서 구급하고 그다음에 군무원을 같이 넣고서는 그렇죠. 수업을 한다라는 거 그런 곳이 거의 대다수죠. 근데 대부분 저희는 그렇죠. 군무원을 딱 빼가지고 군무원 시험에 딱 맞춘 그쪽 맞춰가지고 저희가 전용으로 단독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험 기출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가르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네, 모든 게 차별화돼서 별개로 갑니다. 건물, 강의실, 자습실, 커리 완전 독립해서.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학원은 섞어서 그냥 묻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구급하고 이게 포인트를 줘야 될 게 좀 달라요. 그쪽은 이제 비문학이라고 했는데 군무원 같은 건 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 하다가 나중에 군무원 시험 보면 어법을 좀 더 뭐 추가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저는 추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위주로 그러니까 군무원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군무원 친구들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경쟁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점수 때도 서로 이렇게 그렇죠. 비교해보고 분위기가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르죠. 100% 수강생들이 형강생들, 뭐 인강생들이야 이제 당연히 그렇겠지만 100% 군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단독반으로 전문반으로 운영한다는 거 이게 최고의 우리 해커스 군무원학원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와 함께 책들, 교재 같은 경우에도 군무원 전용 교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군무원 전용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전용으로 교재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작년에 이제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친구들하고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시험이 디데이가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있으니까 그 디데이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하냐면 뭐 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빨리 있잖아요. 그렇죠. 4월, 6월에 있고 저희는 시험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미 분위기가 시험을 다 보고 난 사람들이 흐트러져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7월 시험이니까 그때부터 막 뛰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분위기 흐트러지는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그렇죠.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 디데이를 똑같이 다 같이 놔두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집중력? 이런 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판 3달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막판에 시험 보기 전에 막 보는 게 막 다 보이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점수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남들이 조금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좀 흐트러질 때 우리는 거기서 마지막 스포트를 막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수를 많이 높이고 합격도 많이 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막 테스트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학원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뭐 문제 뭐 그런 수를 드리는 그 양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도 전혀 진짜 너무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어 저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그것도 행정법 신동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성실하게 굉장히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하시는 신동훈 선생님과 저요. 대한민국 1타.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1타.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퐁당퐁당 수업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너무 꼼꼼해가지고 오히려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저희 기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입니다. 해커스 군무원만의 장점. 단독반, 전용반, 전문반. 여러분 이제 군무원만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해커스의 검증된 프로그램 믿고 따라오십시오. 반드시 합격입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그런 사회 속에서 안정된 삶, 또 저녁에 있는 삶,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군무원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뭐 이게 좋으니 이건 나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뭐 언론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더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뭐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 경쟁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안정되고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지 그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결정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뭘 할까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은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은 하지만 시작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오세요. 반드시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안정된 삶 저희가 반드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은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쉽게 보지는 마세요.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될 겁니다. 그게 공부를 하다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그 영광, 그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그 모든 축하, 그리고 행복,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